바로 이어서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자의 정겨운 발표가 있겠습니다. 광주, 전북, 전남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위원 후보 김용태입니다. 만약 정치권에서 광주공항 이전 문제를 말하면서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따로 이전하겠다고 주장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진정으로 호남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정치인일 것입니다. 광주공항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광주공항은 나주 북쪽 위에 광주 상무대로 부근에 위치해 있으며 공항 주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상무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공항 서쪽으로는 광주 송정역이, 남쪽으로는 빛가람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빛가람 혁신도시는 광주 도심과 떨어져 있는데 사실상 광주공항이 이를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허허벌판이었던 광주 송정리 일대에 인구가 유입되고 도시가 발전하면서 호남 지역의 항공기를 담당했던 약 500만여 평의 광주공항 일대는 광주 전남 지역의 한 가운데를 뻥 뚫어 놓아서 이전해야 할 필요성은 자명합니다. 기존 광주공항의 국제선 민간공항은 무안국제공항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는 무안국제공항이 아닌 한평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상식과 논리대로 생각해 본다면 무안국제공항에 군공항을 같이 통합 이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활주로 이용률이 1에서 2% 남짓한 무안국제공항을 놔두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평에 따로 군공항을 지어서 무안과 한평에 각각 활주로를 만드는 것은 거시적 관점에서 비효율적인 일일 것입니다. 책임 있는 보수정당의 일원으로서 제가 오늘 용기를 담아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광주 목포 구간 신선 건설에 있어서 최단거리 대신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해서 설계된 것은 무안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육책이었습니다. 목포 가는 길이 비교적 지체되고 있지만 목포 시민들은 그것을 감수하면서 용인했습니다. 저는 이런 무안에 KTX와 무안국제공항만 유치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군공항 이전까지 반드시 성사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이렇게 비효율적 논란이 야기된 근본적 배경에는 광주 전남 국회의원과 지방단체장의 무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방 권력을 한 당에 몰아줬을 때, 그리고 그들이 무능할 때 대드락 상황에 걸리는 것은 지방 행정이고 그 피해는 국민들께 고스란히 전해질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기간 말씀드렸던 광주 복합 쇼핑몰 논란만 보더라도 호남 지역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동안 호남 지역 발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지역의 요구를 묵혀두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당원 여러분,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원칙대로 군공항 이전 문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부지에는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인프라와 비교해 광주 전남에 없는 것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 시민과 광주 전남 시민분들이 느끼는 인프라의 수준을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저희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는 호남의 도화지는 부족할 수는 있어도 그 어떤 정치인보다 원칙적이고 상식적이라 생각합니다. 경청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당원 여러분들께서 호남의 도화지를 함께 채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용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랑하는 광주, 전북, 전남의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의 미래를 위해 소신정치하고 있는 최고위원 후보 국회의원 허은하입니다.
저는 당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서의 연설은 제게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21대 국회에 들어오고 나서 김종인 위원장부터 이준석 대표까지 거의 3년 동안 석 달에 한 번씩 호남을 다녔습니다. 국민의힘은 광주에서 역사와의 대화를 넘어 가장 디테일한 곳에까지 호남의 민생을 살피고 싶었습니다. 고흥의 시산도에 갔을 때 도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 상수도가 없다는 이유로 엄청난 기회의 박탈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채취한 물김을 상수도로 씻어서 팔면 3배의 이익이 나는데 공장을 지어 말린 김으로 판매하면 10배 수익이 나는 것도 상수도가 없어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흑산도에서는 흑산도 공항이 단순한 관광공항이 아니라 흑산도 주민들이 날씨에 상관없이 무트로 가서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필수 교통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작은 섬과 섬 사이의 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이 급수선을 정용해서 행정선을 만들어야 했던 진도군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처럼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호남의 삶에 대해 구석구석 구체적으로 학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바로 여러분과 함께 방법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호남에 다가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져갔던 의문이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그렇게 많은 정치인들이 약속을 했는데 왜 호남은 발전하지 못하고 발전이 더디기만 할까? 왜 호남의 경제는 나아지지 않을까? 왜 호남의 경제가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지어 뒷걸음질 치는지, 저는 도대체 왜 그 많은 수많은 약속했던 정치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특히 광주를 찾았을 때마다 의문을 넘어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광주 지하철역입니다. 제 어린 시절 지하철은 놀이터이자 미래였습니다. 저는 서울 동작구에 있는 문창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때 뒤편에서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이 생겼고요. 얼마나 신기했던지 친구들과 함께 학교 마친 뒤에 지하철 일주하는 것, 그것이 당시 가장 큰 유행이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은 유명 가수의 노랫말처럼 누군가에게는 옛 사랑의 사랑으로, 그리움으로 담아낸 것이었고요. 누군가에게는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발이 되었으면서 또 10대의 허은아에게는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도전이자 모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호선, 4호선, 그리고 9호선까지 서울 시내 전 지역이 지하철로 연결이 됐고 지금은 세계적 교통 네트워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서울의 지하철이 서울의 미래를 바꾸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18년 전 개통한 광주 1호선은 만성적자와 낮은 탑승률이 고질적 문제가 된 지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호선 추진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완공 일정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호선은 광주 시민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유스케어와 챔피언스 필드, 정작 시민이 필요한 곳에는 정차하지 않습니다. 지하철은 평범한 시민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공공재입니다. 그런데 광주의 지하철은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서울과 같이 지하철이 도시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광주의 지하철은 도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바꿔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 혹여 버스 회사의 입김이 있지는 않은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 근본 원인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또 무산된 유스케어 챔피언스 필드를 경유하는 지선 계획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광주의 지하철이 광주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은하의 지도부는 역사와의 대화를 넘어 디테일한 네, 감사합니다.